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믿었던 친구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거나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지인이 정작 내가 어려워지니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 아마 가슴 한구석에 멍처럼 남아있는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베풀면 복이 온다. 하지만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어보니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약점이 잡히고 너무 퍼줘서 호구가 되고 너무 믿어서 배신을 당합니다. 착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약한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냉혹한 세상.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 또한 우리와 똑같은, 아니 더 처참한 배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 칼을 겨누는 상황. 그는 그 지옥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오늘 영상은 다산 정약용의 아들에게 그리고 후세의 우리에게 남긴 나를 지키는 관계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비밀을 지켜야 하는지, 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끊어내야 하는지.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다산의 차가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단단한 갑옷처럼 지켜줄 것입니다. 정조대왕 시절 정약용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권력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함께 시를 짓고 술잔을 기울이며 우정은 영원하다고 맹세했던 벗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1801년 신유박해 정조가 승하하고 다산의 가문이 몰락하자 그 많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정약용을 고발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웠습니다. 심지어 그가 아끼던 제자들조차 스승을 비난하며 자신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강진 유배지에서의 초기 생활은 그야말로 인간 혐오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험악하기가 산과 같고 강과 같구나. 평지에서도 풍파가 인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의 친절은 믿을 것이 못되며 이익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뼈저리게 통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산은 그 분노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아니면 내 처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그 치열한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옥민심서와 각종 서찰에 담긴 관계의 거리두기 철학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7가지 원칙. 첫째, 나의 바닥 비밀을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마라. 안다는 것은 곧 지배하는 것이다.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지배하려 든다. 다산은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심지어 형제라 할지라도 너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술 한잔 들어가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하며 치부까지 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 비밀을 들어준 그 친구가 내일은 그 비밀을 쥐고 흔드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재산 상태, 나의 가정 불화, 이 모든 것은 오직 나만의 밀실에 가두십시오. 신비감이 사라진 사람은 함부로 대해지는 법입니다. 둘째, 자랑하지 마라. 질투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본능이다.
남의 눈에 띄는 재주를 가졌다면 그것을 감추는 것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라. 젊은 날의 다사는 자신의 천재성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거침없이 재주를 뽐냈고 그것은 수많은 정적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렀습니다.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는 쉽게 공감하지만 타인의 성공에는 진심으로 박수쳐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 잘났다며 칼을 갈지도 모릅니다. 진짜 고수는 자신의 발톱을 숨깁니다.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는 것, 그것이 살벌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위장술입니다. 셋째, 말을 아껴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구하지문.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토하지 말라. 다사는 유배의 원인이 자신의 직설적인 화법에도 있었다고 반성했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지갑은 닫고 훈수만 둡니다. 말 실수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을 비판하는 말, 옮기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침묵하십시오. 미소만 지으십시오. 말이 없으면 실수가 없고 실수가 없으면 위험이 생깁니다. 넷째, 계영배의 지혜 70%만 채워라. 다사는 계영배라는 술잔을 곁에 두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 잔은 술을 70% 이상 채우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꽉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친해지려 애쓰지 말고 너무 사랑받으려 매달리지 마십시오. 약간의 아쉬움, 약간의 거리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백을 주면 백익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70을 줘도 30밖에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화내지 마십시오. 원래 인간관계는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다섯째, 끊어야 할 사람은 단호하게 끊어라. 파리는 쫓아도 다시 날아오고 소인배는 물리쳐도 다시 아첨한다. 다사는 사람을 가려 사귀라고 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앞에서 아첨하고 뒤에서 헐뜯는 사람, 면종복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변하겠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나쁜 인연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냉정해지십시오. 여섯째, 고립을 두려워 마라. 혼자가 되는 것은 자유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지만 그 고립 덕분에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주변에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고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에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사색하십시오. 가짜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하던 에너지와 돈을 오직 나를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특권입니다. 일곱째, 은혜는 베풀되 보답은 바라지 마라. 베푼다는 것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밥을 샀으니 너도 밥을 사라는 식의 계산적인 마음은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그냥 주십시오. 줄 수 있을 때 주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만약 상대가 보답하지 않아 섭섭하다면 애초에 주지 않은 것이 낫습니다. 줄 때는 쿨하게, 받을 생각은 아예 지우는 것. 이것이 상처받지 않는 기부천사의 마음가짐입니다.
다산의 처세술은 서양의 마키아벨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산이 말한 위험과 통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잡아먹히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또한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도 연결됩니다. 아들러는 과제 분리, separation of tasks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의 과제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거나 배신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다. 우리는 타인의 과제까지 통제하려다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산은 유배 생활을 통해 이 과제 분리를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세상의 비난 타인의 과제 은 무시하고 학문정진 나의 과제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산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카톡 감옥에서 탈출하라. 의무감으로 참여하는 단톡방, 별로 친하지도 않은 모임의 알림, 과감하게 나오십시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온라인 인맥 다이어트는 정신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3초의 여유를 가져라.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간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거나 침묵하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경고가 됩니다. 화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다산의 기술입니다. 셋째,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돈 빌려달라는 부탁, 보증서 달라는 부탁,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우신가요? 돈 빌려주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니 거절하고 사람만 잃는 게 낫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 원칙상 어렵네라고 말하십시오.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넷째, 나만의 동굴을 만들어라. 집안이든 밖이든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나를 찾지 마라. 그 동굴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힘이 생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진짜 제자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낡은 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짜 인연들이 떠나간 자리에 진짜 백이들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엽이 떨어져야 새잎이 돋아나듯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떠나가야 내 곁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살 권리, 싫은 말은 안 듣고 살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조금은 까칠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하게 대접받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기대십시오. 그 단단하고 고요한 홀로서기의 길을 응원합니다.